힘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단순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동거리를 또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자율주행, 즉 인공지능 AI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은 삶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 많이 성장이 됐었는데, 모든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판매도 목적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운전자의 안전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들을 가지고 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다들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는 조심을 해도 주변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율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편하게 탑승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이 됐을 때 사고율이 감소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100%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는 안전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항상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이동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개입이 됐을 때 자동차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탑승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급격한 사고 상황을 피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AI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그것들이 실제 작용이 되고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사람들이 정의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이제 위급한 상황, 자율주행 운전 시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더 초점을 두고 맞춰야 되는지, 이런 차량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범위를 좀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에 대한 안내라든가 혹은 핸들을 다시 원 위치로 고정시켜 준다거나, 주변에 어떤 차량의 진입으로서의 방해가 발생이 됐을 때 안전하게 신호음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단계별로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의 완전한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건부 자동화에서 부분 자동화 2, 3단계에 현재는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라고 한다면 정말 사용자가 특별한 개입 없이, 수동적 조작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급적 사고율을 줄여서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0단계라고 보신다면은 자율주행이 없는 단계로서 그냥 사람이 알아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이라고 보신다면 운전자의 보조 기능, 말 그대로 속도 및 제동에 대해서 일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제어를 해준다는 것, 즉 카메라나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속도와 방향들을 조절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도 속도와 방향을 이제 스스로 좀 더 조금 더 앞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지능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자는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니까 거기까지 그냥 목적지만 설정하는 용도로 이렇게 지정만 해놓는다면은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단계를 우리가 고도 자동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자, 더 이상 탑승자 혹은 운전자가 개입 없이 자동 운행이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윤리적 단계에 대해서 윤리적 의식을, 인식에 대한 분석이 먼저 중요한 건데, 모럴 머신이라고 해서 현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IT 대학에서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차선에서 나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2차선에서 혹은 뭐 자동차가 갑자기 껴든다거나 혹은 강아지가 뛰어든다거나 혹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식에 대해서 이걸 약간 온라인 게임 형태로 사이트를 열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00여 개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200여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조사를 진행을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자료들을 가지고 결과를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안전과 또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애완동물과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누구를 먼저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물보다는 차라리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혹은 소수 인원 및 다수 인원에 대한 사고를,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누구를 조금 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수 인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들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판단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 혹은 노숙자나 범죄자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평균을 앞에서 설명을 한 거지만은 나라별 혹은 대륙별 의식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 가까울수록 좀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0에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좀 이제 고령자들의 의도가 그분들에 대한 판단 결과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보다 젊은 층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노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해자보다는 탑승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은, 모럴 머신의 결과 분석이긴 한데, 사실은 본다면은, 만약에 내가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또 내가 탑승자가 됐을 때, 누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가, 안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결국은 판단하는 거는 차량 시스템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정의된 윤리적 규정이 이미 기계 안에 탑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대로 판단을 해서 자동차에,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을 시킨다는 건 사실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모순점도 있습니다. 모순점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공용화, 표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반드시 상용화를 앞두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그다음에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각 나라별 어차피 모든 법도 나라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는 나라별로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 세계가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같이 최선의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덕적, 윤리적 의사결정이 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